2월 8일 최고위원회의를 국민의회로서 시작하겠습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바로 순국선열 후국영령 태극기 애국열사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자를 아니 그 회의 준비는 누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매번 이렇게 앉는 거 아닌가? 원래 의자 준비를 안 하고 그쪽 하나가 나오고. (2월 8일) 최고위원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불법 인신감금 옥중투쟁 1411일째 되는 날입니다. 전국의 많은 서명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무죄 석방과 또 탄핵 무효, 문재인 정권 퇴진 관련한 피눈물 나는 우리 공화당 동지들의 투쟁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투쟁이 2016년 그 겨울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오는 것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이 진실과 정의의 길입니다. 진실과 정의의 그 길에 공정과 평등과 법치가 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이 진실된 나라인가? 역으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이 가짜들이, 거짓들이, 또 반대한민국 세력들이, 반자유민주주의 체제 세력들이 준동을 하는 이 암흑의 시대에서 우리는 진실의 깃발을 든 겁니다. 정의는 무엇인가? 2016년, 2015년, 14년 저스티스 해가지고 정의가 무엇인가라는 책이 나왔고 많은 분들이 그 책을 읽었습니다. 정의는 바른 길을, 바른 가치를 가는 것이 정의입니다. 우리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들어올 때 이 정권은 거짓으로, 불법으로 국민들을 선동하고 조작해서 또 그것도 우연이 아니라 음모와 계획에 의해서 촛불 쿠데타가 일어났고 죄 없는 대통령이 죄를 뒤집어쓰고 거짓에 의해서 권력 찬탈을 당하는 현장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때 많은 국민들은 문재인 좌파와 같은 자생적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과 반대한민국 반체제 세력들, 반미 세력들의 음모를 봤고 그들에 의해서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가장 깨끗한 대통령이고 가장 열심히 일했는 대통령도 저렇게 거짓으로 마녀사냥하고 국민을 속이고 용기 없고 썩은 기득권 보수들에 의해서 배신당하는 나라를 우리는 목도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처절하게 투쟁하고 그 힘든 분열의
또 해당의 사항들을 이겨내면서 가는 것은 우리의 가는 길이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대표인 저나 뭐 누가 잘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는 길이 옳은 길을 가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했고 그렇게 많은 수모와 고초를 겪으면서도 우리는 뿌리를 내리고 더 많은 당원들과 국민 계몽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 박근혜 정부 때 있었으면은 정말 이 소위 좌파 진보의 탈을 쓴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불법 무책임한 이런 좌파 독재 정권의 행포가 과연 가능했을까? 소위 말하는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이 100석 이하의 의석이 있을 때도 그들은 아무튼 그들하고 가치가 다른 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가치지만은 그 가치를 위해서 거짓으로 포장도 하고 투쟁도 하고 싸우고 그래서 뭐 사실 이명박 정부 때는 밀려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와버렸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때 이 좌파들의 위험성을 인지하시고 역사 뒤바꾸기 체제 침탈을 대통령께서는 아신 거예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그 근본 원인은 북한 핵이고 북한 김일성 3대 세습 정권이다. 김정은을 레짐 체인지 김일성 3대 세습 정권을 레짐 체인지 하면은 대한민국의 소위 말하는 자생적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도 한풀 기가 꺾이고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또 상권 분립이 확실히 된 나라가 될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싸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철저하게 깨끗하게 철저하게 개인적인 이러한 연관관계를 배제하고 고독하게 청와대에서 홀로 싸우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옥중에서도 한마디 말씀하시지 않으면서 옥중 투쟁을 하고 계시거든요. 위대하신 분입니다. 참 대단하신 분이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분과 함께 체제 역사 싸움을 하고 있는 우리 공화당 동지들도 또 자유파 국민들도 참 위대하고 대단한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에 지금은 외교부 장관 후보자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얘기가 또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똑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했던 말이라고 하면서 워싱턴을 쫓아가서 북핵 폐기 평화 거짓 평화 쇼를 하는 모습을 똑바로 봤습니다. 트럼프 정부도 속았잖아요. 바이든 정부 들어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을 가지기를 우리 공화당은 바랍니다. 정의용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거짓 쇼입니다. 그들이 정권 잡은 1년 가까이 4월 27일 판문점 2018년 판문점 회담을 하면서 내뱉었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또 거기에 후속 조치로 대한민국의 중요한 문제를 문재인 스스로가 국민의 동의, 국회의 동의 없이 USB를 전달해놓고도 미국에도 전달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탈원전 문제 하나만 보더라도 국민들이 탈원전 할 때 뭐 의아해 했어요.
왜 미국이나 유럽은 똑같은 원전을 가지고도 기간 연장을 하면서 이 탈원전 문제를 배격하고 원전 기간 연장을 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갑자기 탈원전 월선 1호기를 폐쇄하고 기타 원전 건설을 중단시키는 사태가 이제 하나의 실마리들이 다 풀린 것 같아요. 그것은 반역의 행위고 이적의 행위입니다. USB를 까면 되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뭐가 그렇게 벌벌벌 떠는지 명언을 걸어 명언을 걸면 되잖아요. 국민의힘 명언 건다 해가지고 뭐 총사퇴하고 선거를 재선거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뭐 명언 걸겠다 그럼 까자 이래가지고 판을 키워야죠. 그 판 키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거짓 정권이 지는 겁니다. 거짓 정권이. 그런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 용기가. 누구 한 사람도 나서서 102명 있는 국회의원들이 판 키웁시다. 명언을 걸고 USB 까십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국회의원들 헤쳐먹으세요. 김명수 대법원장은 입에 올리기도 싫은 상황이 됐잖아요. 대한민국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헌법재판관들의 모습을 보고 탄핵을 잘했다고 문재인 정권에서 훈장받은 자들 박연철 그 다음에 이정미 그 훈장이 여러분의 조상 대대로 엄청난 족쇄가 된다는 것을 이제 아셔야 됩니다. 지금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 하는 행태를 보면은 이것은 무슨 어디에 동창회 회장만도 못한 그러한 인물이 대한민국의 법의 대법원장을 하고 있다. 박한철 당시 헌법재판장과 이정미 대행을 보면서 우리는 그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파면이라는 이름으로 해버렸잖아요. 그때 벌써 법치는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지원 같은 대법원장 같은 이런 형태의 추악함을 보는 겁니다. 감사원장 독립기구 되어 있는 감사원장만 지금 역할을 하는데 임종석이라는 자가 감사원은 대한민국 행정부 공무원들을 감시 감독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하는 것이 감사원입니다. 거기에는 성역도 고와 지휘고와도 없는 거예요. 최재형 감사원장 보고 아니 지금 지키라 했더니 안방치린다는 다이 몰상식한 얘기를 하는 놈이 비서실장을 했다는 것 자체 그게 주사파 정권의 저질스러움과 반대한민국 상황들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 공화당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제 부의가 정의로 둔갑되고 있어요. 우리 공화당이 없었으면 국민들께서 이러한 진실의 현장을 보겠습니까? 이번 설날 명절에 전단지를 준비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100만 장까지 향후 준비를 하겠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의 22년형의 대법원 판결은 법치 사망이고 잘못된 것이다. 대통령 즉각 석방을 요구하는 부분. 또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 탄핵 때 얘기했던 거짓, 주요한 거짓 내용들을 일면에 싣고요. 이면에, 뒷면에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악행,
반 대한민국 체제 사회주의화로 가고 있는 상황들을 이 안보 부분, 경제 부분 나누어서 싣고 있습니다. 국민들한테 이 전단지 한 부씩을 여러분 직접 전달하셔야 됩니다. 서명대를 통해서든 전단지 배포를 통해서든 지인들과의 만남을 통해서든 가족과의 만남을 통해서든 이 전단지를 꼭 배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 홍준표라는 자가 입을 열고 있는데 그 입을 좀 닫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것은 국책 사업을 뒤흔들어 버린 거잖아요. 역대 정권에 만들어 놓은 국책 사업을 자기들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또 보궐선거 표가 급하다고 수조가 들어가는 국책 사업을 뒤집는 이 절차 과정이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홍준표 씨가 얘기하는 것은 어차피 거기 갈 거니까 우리도 그냥 같이 가서 손 담궈서 우리 그 실익 챙기자. 그것이 제일 나쁜 짓이잖아요. 보수는 결과도 중요하지만은 절차 과정이 대단히 중요시하는 게 보수잖아요. 보수 대통령 후보까지 나오는 자가 거짓에 손을 담그겠다 하는 홍준표다운 발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잘못은 잘못이지 어떻게 우리가 저 잘못된데 같이 손을 담고 손에다가 피를 묻혀야 됩니까? 대단히 잘못된 거다. 또 하나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특별법 만드는 거랑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거기에 적극 찬성하는 거 다 보궐선거를 개정한 초파리 선거법 위반입니다. 우리 공화당에서는 준비되는 대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하고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표를 구걸하기 위한 국책사업 뒤바꾸기 술책입니다. 그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선관위에 두 사람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했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 탄핵이 지난주에 다시 국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미 사법권의 독립은 국회에 특히 더불어민주당에서 철저히 파괴됐다는 것, 그리고 사법부의 수장이라고 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히려 소속 법관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내몰았던 그 자태가 정말 우리나라 법치주의가 너무 암담한 짓이구나 하면서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우리 당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알리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이 현직 법관에 대한 탄핵이 얼마나 불법적으로 터무니없이 진행됐는지 하는 것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비교해서 저 국민들에게 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지금 임성근 부산고 부장판사는 1심 재판에서 재판관님에 대해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무죄입니다. 무죄를 받았는데 그 판결문에 들어있는 약간 위협적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본 그 구설을 핑계로 임성근 판사를 탄핵 소추하게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고위공직자의 법률이나 헌법 위반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런데
이 1심 판결에서 임성근 판사에 대한 1심 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됐기 때문에 사실은 위협적 요소, 특히 중대한 위협적 요소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을 했습니다. 소추를 했습니다. 이거 바로 탄핵의 절차, 요건, 이것을 다 위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차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탄핵 과정 자체가 얼마나 위협한 것이었는지 이것을 강조함으로써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이런 정말 반역적인 국회에 의해서 위협하게 탄핵 소추가 되셨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탄핵당하실 때는 일반 국민들이 절차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그렇게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 판사에 대한 탄핵으로 인해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얼마나 부당하고 불법적이었는지를 우리가 부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겁니다. 근데 어떡하네, 정말 이제는 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탄핵은 물론 법관들 또 널리 말하면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 정권 말에 따르지 않으면 언제든지 탄핵될 수 있다는 식으로 겁박하고 그들을 길들이기 하기 위한 그런 조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떤간에 그들도 그 권력에 맞서 취해 있을 때 권력의 역풍을 다시 맡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간에 그런 사건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가 위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부각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점에서 한편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소력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그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1일에서 5일 사이 유권자 2,519명 상대 여조사 결과 나왔는데, 뭐 그래도 잘하고 있다가 39.3%, 잘못하고 있다가 56.5%, 옛날에 잘하고 있다가 35%대에서 잘못하고 있다가 60% 이상 나왔는데, 이게 이렇게 물타기가 되는 게 코로나 재난지원금 살포한다는 거하고 또 언론들의 선전선동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재미있게 한번 보는 거는 그 잘못한다, 매우 잘못한다, 그러니까 뭐 매우 아주 싫다는 거죠. 그게 41.3%가 나왔고, 아주 잘한다, 뭐 어떤 대깨문 같은 그런 사람들 22.3% 나왔어요. 그래서 잘못하는 편이다, 잘하는 편이다를 빼고 매우 잘못한다 41.3대 매우 잘한다 22.3, 그러면 대충, 그래도 여기에는 좀 뭐 장난을 안 쳤는지 모르겠는데 한 2배 정도는 우리 국민들이 이 정권이 아주 잘못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숨은 뜻을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봐도 이거 뭐 대한민국이 헌법 체제에서 운영되는 게 아니고 지난 4년 보면 입법, 사법, 그다음에 그 행정부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완전히 파괴된 나라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국민들께서 이런 것을 알고 이게 위기의식을 느낄 만한 그런 보도라든지 팩트를 제대로 분석하는 대중매체의 역할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속아서 혹은 뭐 알면서도 일부 혜택을 보는 계층들, 뭐 혹시나 또 뭐 지역 감정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또 아직도 21세기인데도 이념적으로 과거의 틀에서 못 나와서 이런저런 사유를 생각해 보는데 좀 갑갑한 형국이다. 이거를 아무튼 언젠가는 좀 확 뒤집어서 판을 좀 깨야 되는, 소위 말해서 국민 저항권이 제대로 나와야 되는 그런 여론의 추이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좌파들의 아주 치밀한 공작과 계산된 선전 선동 때문에 이렇게 답보 상태로
계속 국민들이 아는 분은 일부 알고 있지만은 아직도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지 않은가 이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좀 깜짝 놀란 거는 원래 뭐 주사파 정부가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만은 이 정부는 국가보훈처가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다가 죽은 분들을 상훈을 하고 그 가족들 복지를 해야 되는데 2018년에서 2020년 사이에 그 서운한 독립유공자 39명 중에서 약 70%인 27명이 광복전의 조선공단당, 남조선 노동당이나 노동자 농민운동을 한 사회주의 계열 활동의 인사가 또 다른 서원자들도 광복후에 조선공산당 시조직부장, 군 또는 면 인민위원장 등의 이런 전략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대한민국 국가의 정기를 세우고 그래도 목숨을 바쳐서 싸울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국가 서운을 하는 이런 것들 흐트러뜨리고 역사 조작에 이제 이어서 이런 짓까지 하고 있다. 보훈처는 뭐라고 그러냐면 북한 정권 수립에 직접 기여하지 않은 인물만 서운했다. 문제가 없다. 그거 참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거를 아주 심각하게 봤어요. 그냥 뭐 지나가는 뉴스처럼 본 게 아니고 이제는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외국에서 이제 벗어나서 가장 중요한 대한민국 민주국가, 자유민주국가 영린을 이렇게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공산주의자들한테 서운합니까? 물론 뭐 문재인 씨가 과거 발언에서 몇 차례 그런 얘기 했다 할지라도 국민의 세금을 집행하는 더군다나 국가보훈처가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건 광복회 김원훈 회장이 하는 거하고 일맥상통하면서 이 나라가 이래서 다 파괴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보면서 이런 것들을 크게 보도하고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몇 분이나 알고 이걸 대처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까지 지금 엉터리 나라가 된 겁니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뭐 말씀하셨습니다만 정우영 씨는 당장 그 외교부 장관 후보직에서 사퇴를 하는 게 맞습니다. 연일 그분이 자꾸 그 흘러간 노래 다시 틀고 알면서 거의 뭐 비핵화 사기꾼 아닙니까? 사기꾼 거짓 평화 프로세스를 위반하고 북한하고 와싱턴을 쫓아다니면서 거짓말로 중재한 사람인데 그런 분이 다시 인사청문회 나와가지고 마치 북한의 비핵화지가 있다. 그럼 정우영 씨가 이야기하는 비핵화지는 김정은이가 이야기하는 한반도 비핵화론을 이야기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미국이나 우리 원래 정부가 이야기하는 북한의 비핵화론을 얘기해야 되는데 CBID가 아니고 아무리 봐도 이 양반은 그 좌익들이 얘기하는 한반도 비핵화론, 미군 철수하고 미군 핵 다 연계된 한미동맹의 고리까지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북한의 핵도 연계해서 한다. 뭐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자꾸 말장난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런 분이 그렇지 않아도 미국에서 거의 뭐 비핵화 사기꾼이라고 불신임을 하고 쳐다도 안 보는 양반을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국회에서 200석 가까이 갖고 있다고 또 뭐 청문회 형식적인 거에서 외교부 장관을 임명한다는 거는 뭐 앞으로 바이든 행정부에 지금 새롭게 진영을 짠 한반도 정책 전문가들 몇 면을 보면은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그 현실인식이 정확하고 또 중국 공산당에 대한 견제 노선이라든지 북한 독재 정권에 대한 인권 문제, 이 핵 문제를 가지고 냉정하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다 실무자로 부차관부, 처관부, 국무장관부터 국방부의 처관부까지 다 포진하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외교장관 후보자가 헛소리하고 그러면은 남은 1년 외교도 그냥 탈미 친중으로 끝난다. 그래서 한미연합훈련 재개하는 문제도 제가 보면 이런 식으로 가면은 북한 김정은이 원하는 대로 장난하다가 또 미국으로부터 철퇴를 맞을 게 뻔한 이런 상황까지 지금 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미국 인사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북한이 지금
하고 있는 거짓말, 그리고 김정은이가 지난번 8차 노동자대회에서 분명히 하고 있는 북한을 주적으로 삼고 대남 적화 노선을 분명히 하면서 전술핵까지 이야기하는 시점에 대해서 문재인 주사파 정권은 전혀 인식하려는 의지도 없고 일부러 피해가는 듯한 그런 정권이 아니냐, 이런 거를 아주 우회적으로 외교적인 용어로 그렇게 지금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꾸 이런 것이 반복되다 보면은 결국은 뭐 파탄 나는 거죠. 파탄 나고 그 한미일 삼각구도 좀 복원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지난번에도 말씀 올렸듯이 국방백서에서 일본을 과거에는 뭐 동반자정도 했다가 이웃이라고 격화시키면서 그것도 안 되고 있고, 또 본격적으로 바이든 행정부에서 쿼드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시스템을 가동해서 대한민국이 좀 동북아시아의 그 미국 전략의 린치핀으로 좀 들어와 달라는데 막 그럴 의사가 없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는 걸로 봐서 이 정권은 바이든 행정부하고 협력할 의사가 없고 말장난으로 시간 끌면서 중국 공산당 회의 마치고 철진한 비핵화 사기쇼를 연장해서 국민들을 또 착각하게 하는 이런 대역죄를 지는 정권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이제는 5년짜로 가면서 이제 곰꽃 다 세기발해서 뭐 우리가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주 식상할 정도로 뭘 개선의 여지를 기대해서 뭘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는 이 정권은 퇴진밖에 없고 이런 잘못된 인사들 정부 요직에서 일을 하지 않게 만드는 것만이 이게 답이다. 뭐 이제는 뭐 말을 바꿔라 이런 것도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우리가 경계하고 견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2월 4일 문재인 정권의 25번째 부동산 정책이 나왔습니다. 문재인 씨가 직접 나서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특단의 대책을 공언한 끝에 이번 25번째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서울 지역의 32만 가구를 포함해 2025년까지 83만여 가구를 짓겠다는 공급 폭탄. 둘째는 주택 공개념을 암시하는 공공개발의 전면 확대입니다. 문재인 씨는 지난 24번의 부동산 대책의 문제점은 시장 경제 체제를 무시하고 본인들의 선입견과 헛된 꿈을 정책에 집어넣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역세권에서 700%, 준공업지역에서는 500%의 용적률을 올리는 방식은 서울을 답장 아파트촌으로 만드는 발상입니다. 또한 공기업이 민간주택 사업권을 조합원으로부터 옮겨받아 직접 시장에 뛰어드는 행위는 LH나 도시개발공사 같은 공기업의 경영부실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공주도 재건축은 문재인 정부의 지난 24번의 부동산 정책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가격 급등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강남과 이전 신축 아파트들은 공공주도 재건축에 선정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호가가 오르게 될 것이고, 공공주도 정비 사업지는 민간업자와의 담합으로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올리게 될 겁니다. 또한 공공주도 정비 사업지로 선정이 되는지 예측하지 못하고 주택을 매입했을 경우에 현금으로 청산되는 위험이 생깁니다. 이는 사업 선정지로 예상이 되는 서울 외곽 지역의 거래 절벽을 유발하고 집을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재산권 제한에 위헌 논란이 불보듯 일어나게 됩니다. 이미 이 정부 들어 만든 여러 가지 악법 중에 하나인 주택임대차 보호법으로 인해 아파트 전세 가격이 급등하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 소송이 1년 전에 비해 급증했습니다. 또 한 번 분쟁공화국이 발생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과정에서 민간을 옥죄는 과잉 규제를 풀고 거래세를 인하하는 등 기존 주택 매물이 나오도록 하는 시장 경제 체제 하에서의 부동산 정책 관리의 기본을 무시한 채 전 국민을 관심법을 장착한 궁예로 만들려고 하는 현 정부의 시책은
정책은 시행과 동시에 온갖 소문과 소송과 추문에 휩싸여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사법 장악의 핵심 김명수 대법원장의 뻔뻔함이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에 이어 법관 인사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의 법원장에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진상조사위원장이었던 성지영 원장을, 수석 부장판사의 자리에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조사위원이었던 고영금 부장판사를 앉혔습니다. 법무부 장관 자리에 앉아 친정권 인사들을 검찰 요직에 배치했던 추미애가 떠오르는 인사 방식입니다. 또한 조국 일가 사건과 유재수 울산시장 비리 사건을 맡은 김미리 부장판사, 이 판사는 3년 근무라는 인사 관행을 무시한 채 중앙지법에서 계속 유임하게 됐습니다. 앞에서는 이 말, 뒤에서는 딴 말을 하며 치매 걸린 사람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대법원장을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사법권의 독립을 무시한 채 문재인 전체주의 좌파 독재 정권의 통치 수단으로 삼는 사법부의 우두머리인 김명수 씨는 즉각 사퇴하기를 바랍니다. 민족의 명절인 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씨의 폭압적 전체주의에 신호하며 투쟁하느라 정신없는 날들이긴 하지만 설날만큼은 모든 것을 잊고 웃음이 넘치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옥중에서 세 번째 설을 맞으시는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도 깨도 죄송스럽고 박정희 대통령님의 따님답게 담대하게 버텨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2월 1일 월요일부터 2월 7일 일요일까지 우리공화당 서명대 주간 운영 결과입니다. 서울입니다. 강동구 갑팀이 명일역 4번 출구와 강북구 갑팀이 수유역 3번 출구, 강서구 을팀이 송정역 1번 출구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구로구팀이 3일 동안 남구로 시장 앞에서, 나라공팀과 영등포구 갑팀 연합으로 이틀 동안 마포역 2번 출구 앞, 물레역 7번 출구 앞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목련팀이 이수역 3번 출구에서, 서대문구팀이 이틀 동안 불광역 8번 출구, 홍제역 1번 출구 유진상가 앞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서초을팀이 남부터미널역 5번 출구, 성동구 풍물연합팀이 왕십역 5번 출구, 송파을팀이 이틀 동안 장지역 3번 출구 가든파이브 사거리, 송파역 4번 출구 앞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안양 과천팀과 초제 1번팀, 수호팀 연합으로 당산역 6번, 7번 출구에서, 양천구팀이 신정대거리역 3번 출구, 은평구 을팀이 종로 5가 응암역 불광천 이마트 길목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자문단과 깃발팀, 엽서팀 연합이 청량리역에서, 중랑구 을팀이 우림시장 입구, 진충호팀이 이틀 동안 영등포역 광장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부산입니다. 금정 연제구팀이 연산역 14번 출구, 16번 출구 앞에서, 기장군팀이 기장교회 앞, 북구, 사상구, 강서구팀이 6일 동안 사상구 신문화동 제1약국앞, 엄궁동 맥도날드 앞, 북구 구포시장 입구 공중화장실 앞, 북구 화명동 화명 롯데마트 앞, 사상구 서구터미널 5번 출구 앞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사하구팀이 6일 동안 남포동 롯데리아, 자갈치 동입 앞 남포동 롯데리아 앞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서구 동구팀이 부산시당 당사 앞에서, 진구 동래구팀이 6일 동안 동래역 1번 출구, 부전역 부전동역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운대구팀이 해운대 NC백화점 앞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대구입니다. 달서구 갑팀이 와룡시장 내거리에서, 달서구 병팀이 부류공원 광장식에서 3거리, 북구 을팀이 북비산 내거리, 중구 남구팀이 서문시장 국민은행 앞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달성군 팀이 나흘 동안 경북 고령읍 대가야 시장 앞에서 달성군 현풍읍 도깨비 시장, 경북 칠곡 외관읍 시장, 달성군 다사읍 문양역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인천입니다. 계양구 팀이 계산역 6번 출구, 남동구 을팀이 모래내 시장 롯데아파트 앞, 부평구 갑팀이 부평시장역 1번 출구, 서구갑 을연합이 완정역 1번 출구, 중구 강화군 옹진군이 신포시장 입구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대전입니다. 대전시장팀과 유성구 갑팀이 대전역 서광장에서, 유성구 갑팀이 유성구 수통골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울산입니다. 북구팀이 북구 호계장 시장 1리 사거리 나정 한복앞, 울주군팀이 울주군 언양장 언양제일정형외과 앞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경기입니다. 경기 북부팀이 양주역 앞, 광명시팀이 하안사거리 성보 프라자 앞, 김포시 갑팀이 김포시장 앞, 남양주시팀이 3일 동안 경춘선 마석 5일장 상설무대, 도농부영아파트 이마트 앞, 장현 농협 앞 장현 5일장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고양시 병팀이 마두역 앞, 구리시팀이 돌다리 사거리, 부천시팀이 부천역 남부광장, 서안양 1팀이 서안양 2001 아울렛 앞에서 이틀 동안 서명을 받았습니다. 성남시 팀이 모란시장에서, 성남시 중원구팀이 이틀 동안 은행시장 사거리 은행시장 약구감 남한산성 유원지 입구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수원시팀이 이틀 동안 지동시장에서, 시흥시팀이 검호동 농협 앞, 안산시 단원구 갑팀이 선부역, 중앙역, 성록수역, 시청 앞 농협사거리, 안양과천팀, 표지일관팀, 수호팀 연합으로 과천 정부 종합청사역 11번 출구 앞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양평팀이 양평정날 양평역에서, 용인시 갑팀이 이틀 동안 용인사거리 용인터미널역에서, 의왕시 과천시팀이 의왕역 2번 출구, 평택팀이 서정리역, 포천시 가평구팀이 소홀 하나로마트 앞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강원입니다. 강릉시팀이 중앙시장 앞에서, 원주시 갑을연합이 이틀 동안 중앙시장 입구 중앙농협 앞에서, 춘천시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갑팀이 이틀 동안 춘천 풍물시장 5일장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팀이 홍천 5일장 농협 홍천군 지부 앞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춘천시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갑팀이 지원을 나가셨습니다. 충북입니다. 충북 도당팀이 청주 전통 육거리 시장 앞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충남입니다. 충남 도당팀이 이틀 동안 천안 중앙시장 입구 앞, 천안 병천 문화원 앞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서산시 태안군팀이 태안읍 동부시장 입구 구터미널 앞에서 서명을 받으셨습니다. 경북입니다. 경산시 팀이 백천동 소재 파리바게트 앞에서, 구미시 팀이 중앙시장 우체국 앞에서, 김천 팀이 점촌 황금시장 앞, 상주 문경시 팀이 상주시 함창읍 장날, 안동시 예천군 팀이 이틀 동안 예천군 풍양농협 앞 천부당 앞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영주시 영양군 봉화군 울진군 팀이 부구시장 앞에서, 영천시 청도군 팀이 이틀 동안 완산시장 동문 앞에서, 포항시 북구팀이 이틀 동안 죽도시장 개풍시장 앞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경남입니다. 김해시 갑팀이 김해장날 수로왕릉 앞, 마산 하포구팀이 이틀 동안 마산 어시장 크로코다일 앞, 마산 회원구팀이 이틀 동안 내서읍 포계동협 하나로마트, 삼계리 롯데마트 앞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팀이 이틀 동안
합천군 야로면 5일장 야로시장 앞에서 거창 장날 거창 대동 로타리 준비뇨기과 앞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창원 의창구팀이 이틀 동안 북면 온천, 북면 감계 BNK 앞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제주입니다. 제주도당 팀이 제주시 민속 5일장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개인입니다. 민원실을 통해서 2분, 그리고 여투위가 3일 동안 KBS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셨습니다. 서명인수 15,947명, 일반 당원 3,025명, 책임 당원 284명, 총 서명인수 15,947명, 당원 3,993분이 새로운 우리 공화당의 당원들로 입당을 하셨습니다. 날씨가 쌀쌀하고 바람이 많이 불었는데 끝까지 서명대를 이렇게 열심히 해주신 당원 동지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도 설날이 껴있긴 하지만 힘차게 우리 공화당을 알리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애국우파 국민 여러분. 이제 4일 있으면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날이 들어옵니다. 이 설은 우리가 여태까지 지나온 민속 예절입니다. 그런데 지금 4인 이상 집합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족을 해체시키고 친척을 못 만나고 이웃을 못 만나고 모든 사회 활동에 제약이 되는 이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전국을 혼란 속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데 지금 길들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유를 지금 다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모든 자유가 없어졌습니다. 사법, 행정, 입법 모든 것을 다 장악하고 4년 만에 정말 이렇게 허무하게 대한민국을 망쳐놨습니다. 옛말에 우리 속담에 낙숫물에 바위가 뚫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하고자 하는 게 이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국회에서는 저기들이 모든 것을 놓고 이제는 법을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네가 180석 이상을 가지고 있으니 새로운 입법기관에서 대한민국 법을 없애고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국민의 자유를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조용히 있는 사이에 이들은 한 가지 목적 달성을 위해서 지금 모든 것을 다 장악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진짜 여기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내놓고 이야기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끌고 가는 이런 입법을 자행하고 있지 않나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두 눈 부릅뜨고 이들의 하는 행각을 하나하나 심히 지켜봐 주시고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광화문 광장에서 어떤 짓을 했습니까? 그 못된 짓을 다 해서 정권을 찬탈하고 나니까 광화문을 다 틀어박고 우리 자유를 다 없애고 집회 신고를 못하게 하고 지금 광화문에 어떤 짓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지하철을 타고 오다 보니까 뭐 광고가 걸렸습니다. 광화문을 진짜 광화문으로 만들 때입니다. 지금 그 공사를 하고 있는 게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 광장을 지금 그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집회를 못하게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 대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족들을 못 만나고 세배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웃의 어르신이나 친척을 만나서 세배도 하고 어르신들한테 인사도 했었는데 이제 그런 명절 분위기마저도 다 휘어지고 없어졌고, 왜냐? 이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 이 집합 금지가 아니고 코로나로 인한 해체가 아니고 정말 그 공산당에서나 있을 법한 국가 통제하는 이런 수단을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똑바로 알고 눈은 부릅뜨고 우리 공화당이 열심히 알려야 됩니다. 그래도 많이 알려졌습니다. 전국에서 지금 이렇게 알려주고 있으니까 우리 한 분 한 분이 정말 대한민국 살리는 새로 제2의 공국을 한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한 분 한 분을 이해를 시키고 대한민국의 현실을 알려야 합니다. 그것은 만나게 못하게 하면 전화상으로라도 하루에 한 분씩 우리가 설득을 시키고 지금 현재의 현실을 알릴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됩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 신문을 또 조선일보를 한번 봤습니다. 거기에 네이버 검색어, 실시간 검색어를 16년 만에 또 없애더라고요. 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실시간 검색어로 그 혼란했던 세월을 다 댓글 부대를 동원하여 망쳐놓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을 이렇게 만들어놓고 그 조국이라는 사람이 엉터리 같은 짓을 해서 실시간 검색어가 올라가니까 이제 자기네가 만들어놨던 자기네가 무너지게 생겼으니까 그것을 또 16년 만에 폐지를 시켰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 이들은 쟁취를 하면 그 쟁취의 목적을 다 지금 지워버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갈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하나하나 알리며 우리 국민들을 깨우쳐서 정말 시장 자율경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우리 공화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을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정당은 정통 보수 가인 우리 공화당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제는 앞뒤 볼 거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당 다 사입이 말하자면 눈 뜨고 코 베어가는 세상이 그들한테 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속지 마시고 우리가 한 발 한 발 올해 신축년 새해에 목 가서 우리가 쟁취합시다. 투쟁합시다. 그리고 며칠 안 남은 4일밖에 안 남은 설 명절 당원 여러분들 서로 위로하고 즐거워야 될 이 시점에 걱정을 하고 계시는 당원 여러분들에게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저희가 꼭 지켜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직 대법관이 우리가 듣기도 싫고 언급하기도 싫은 그 탄핵이라는 절차에 의해 내려오는 이 끔찍한 상황 속에 앞서 많은 분들이 또 얘기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인터넷에서 이제 문화적으로 굉장히 뜨겁게 다루는 이슈가 또 하나 있습니다. 김치입니다. 최근 얼마 전에 약 한 달 전쯤, 두 달 전쯤부터 중국이 이제 한복은 자신들의 문화다라고 했던 사실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국에서 또 이제 김치가 중국이 원조다라는 문제로 인터넷상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띄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언론 매체에서 이를 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지금까지 한국에는 김치라고 치면 우리의 문화, 우리의 어떻게 김장을 담는지 역사 이런 것들이 떴지만 영어로 김치의 기원, 오리지널 김치라고 쳤을 때 중국 국기가 뜹니다. 그게 지난 언제부터 실행이 됐었고 언제까지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5일까지 그렇게 구글에서 됐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앙크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이 앙크라는 단체는 2000년대 초반부터 활동한 사이버 외교 민간 단체입니다. 이 단체는 지난 2000년대 초부터 중국의 동북 공정과 맞섰고, 그리고 일본과의 독도 문제 있을 때 또 열렬하게 활동을 했고, 이번 김치 문제 그리고 지난 한국 문제에서 적극하게 활동을 하는 등 이번에 결과를 냈습니다. 구글에서 오리진 오브 김치라고 쳤을 때 중국 국기가 뜨고 중국이라고 뜨는 것을 삭제 시정 조치를 한 것인데, 이것을 이 민간 단체가 점조직처럼 흩어져 있는 이 사이버 단체가 한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각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국 역사를 가르치는 그 국가의 풀뿌리 민간인들, 역사학자, 그리고 이제 교육학자, 그리고 이제 한글 글자를 가르치는 언어학자 같은 분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도움을 요청하여서 그분들의 손으로 그분들의 한 분 한 분의 힘을 모아서 구글의 시정 조치를 해왔고, 그런 시도를 지금까지 해왔던 것인데, 그 결과 이러한 결과물을 낸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웃긴 것은 사실 이러한 외교적, 역사적 침탈 문제, 식문화적 공북 공정, 인터넷에서 김치 공정이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시도에서 외교부가 정말 말만 김치는 한국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은 하지만 어떠한 액션조차 없습니다. 더욱이 화가 나는 것은 이러한, 사실 지금 선거판이 정치의 계절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중국의 식문화판 동북공정이 일어나는 이 시기에 언론에서 언급을 안 한 것도 아닌데, 그 어떠한 정치인도 뚜렷하게 중국의 이러한 식문화판 동북공정에 맞서는 행태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권 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중국의 눈치를 보고 중국을 위해 활동을 해왔던 그런 전례들이 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반대쪽에 있는 국민의힘 쪽에 있는 정치인들은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 제가 인터넷에서 혹은 커뮤니티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나 문제가 있을 때 그 체감 지수를 느끼는 것 중에 꽤나 상위권에 속할 정도로 이번에 김치에 대해서 많은 네티즌들,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하고 있는데, 정치권에서는 언론에서 그것을 실어주어도 받아치질 않습니다. 아무도 이 식문화판 동북 공정에 대해서 손을 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또 묻히고, 또 중국은 국가가 앞서서 김치가 자기네 나라 거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 데에서 결국은 시간 싸움에서, 인력 싸움에서 묻힐 것 같습니다. 그러한 안타까운, 혹은 이제 안일한, 중국의 눈치를 보거나 혹은 중국의 하수인이거나 하는 정치인들의 그러한 비겁한 행태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역사도, 대한민국의 주권도,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도 점차 뺏겨가는 이러한 현실이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곧 있으면 설 명절입니다. 정치인들이 지키지 않은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태극기의 그 물결이 우리 공화당까지 왔고, 결국 정치인들한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이 해야 된다는 그 마음이 우리 공화당이 됐다고 믿습니다. 설 연휴에도 아마 지금도 많은 분들이 선명대 하시느라 많이 힘들겠지만, 그리고 차가운 설 명절이겠지만 잘 보내시고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역시 여러분들과 함께 해야 된다는 생각만 듭니다. 힘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이 땅에 함께 사는 이 안타까운 청춘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지지난해죠, 횟수로 미 대사관 월담을 하고 침입을 시도했던 대진년 한국대학생진보연합입니다. 대진년을 기억하시죠? 지난 6일 대진년이 평택 미군기지 앞에서 주한미군 철수 시위를 또 했습니다. 이들은 항시 반미, 반일을 외치는데, 이날은 주한미군은 코로나 부대다라며 이 땅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대진년은 미군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면서 정작 그들은 1인 시위로 집회 신고를 해놓고 집합금지 명령조차 지키지 않았습니다. 경찰과 수십 분간 침입을 시도하며 몸싸움을 했습니다. 자, 최근까지 대진년의 활동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 토착 외구 친일 청산 피켓 들고 선거 운동을 방해했습니다. 미쓰비시에게 사죄 및 면담 요청해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평택 미군 기지에 내정 간섭하지 말라는 삐라를 살포했습니다. 참고로 대직녀는 대북전단 금지법은 열렬히 옹호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징계 해제한 사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전 미래통합당 김용남, 심재철 후보에게 박근혜 적폐장당 청산, 총선은 한일전이라는 피켓으로 선거 방해를 해서 선거법 위반으로 걸렸습니다. 미군 기지 앞에서 미군 사단장 사진을 불태우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정말 엽기적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연구 모임 발표를 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영상 콘테스트를 열어서 시상을 했는데요. 대상은 제목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물고기라는 제목으로, 그 내용은 김정은이 주민들에게 물고기를 주기 위해 대단히 노력하고 그 성과로 주민들이 아주 행복해한다는 그런 내용을 대진연에서 1등으로 상을 시상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이만일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자력갱생 등의 상이 상을 받았는데 모두가 마치 북한의 선전물을 보는 듯한 김정은에 대한 찬양 일색이었습니다. 미 대사관의 담을 넘어 침입을 시도하게 했던 이들 대진년의 반미, 반일, 친북 활동은 그냥 말씀드린 것처럼 드러난 것만 해도 이 정도입니다. 이들의 행동은, 이들의 생활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평소에도 기름진 음식을 즐겨서 나는 반성한다 라는 자아 비판문을 서로 공유하고 있는 지경입니다. 이 정도로 너무나 북한스럽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 참 이 청춘들이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한참 자신의 미래를 설계해야 하고 투자해야 할 때 주사파들의 총알바지, 홍위병이 되어서 인생의 선배로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삶을 찾기를 바랍니다. 한 번쯤 스스로에게 물음표를 던져보시기도 바랍니다. 우리의 혈맹이 미군을 몰아내는 것보다 청년들의 일자리를 틀어막고 있는 윤노총의 고용 세습을 몰아내는 것이 더 건설적인 일은 아닐까. 일제 볼펜으로 반일을 쓰고 사케를 마시면서 반일을 논하는 것보다 위안부 보조금을 떼먹은 윤미향을 규탄하는 것이 더 양심적인 일은 아닌가. 적폐청산이라면서 국회의원들을 따라다니면서 선거를 방해하는 것보다 허위로 작성된 인턴 확인서와 표창장으로 인턴 의사까지 된 조민에 대해서 뒷담화라도 까는 것이 좀 더 청년다운 것은 아닐까. 한 번쯤 물음표를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시 없을 여러분들의 그 청춘, 그 뜨거운 에너지를 김정은 독재자 찬양과 미화가 아니라 여러분을 미래를 위해 그 뜨거운 에너지를 쓰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지금의 헬조선을 해븐 대한민국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청년 여러분의 어깨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화당은 청년들의 건전한 정치활동을 응원하며 그 길에 우리 공화당이 언제든지 여러분의 손을 잡아드릴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직전에 말씀드리기 좀 껄끄럽지만 단맛이 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릴게요. 소개될 분이 있어요. 우주미남 여러분 아세요? 얘기만 들어도 아시는 분은 단맛이 훅 달아나실 것 같아요. 자, 청와대에 있는 이 사람이 5일 전남을 방문했습니다. 전남도청 공무원들이 우주미남, 우리의 행복, 내 마음의 별, 이런 입에 올리기도 싫은 해괴망측한 피켓틀로 국민들을 아연실색하게 했는데요. 자, 어공도 아닌 늘공들입니다. 여기서 어공이랑 어쩌다 공무원이 된,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같은 사람을 말하고요. 늘공은 늘상 공무원인 사람들을 말합니다. 늘공들이 공무원의 본분도 있고 문재인 기쁨조가 되어서 비벼대는 꼴이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국민들은 명절에 집에도 못 가고 지인과 식사도 제대로 못 하는데 문재인과 공무원들 수십 명이 모여서 국민의 연장을 지르는 것도 아니고 우주미남이라니요. 진짜 저 우주로 가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최근 수십 명 이상으로 시끄러운 KBS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드러났죠. 아나운서는 기사도 알아서 삭제하고 없는 문구도 알아서 넣고 우주미남의 비위를 맞춘다고 아주 바쁘신데요. 제작진은 달님에게 노래 바친다고 바쁘시고 사장은 그 구멍 메운다고 수십 명 인상한다고 다니니까 제가 답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주미남이나 달님에게 구멍을 메꾸라고 하면 된다. 답은 간단합니다. 왜? 달님의 방송이니까요. 국민은 공영방송에 대한 신뢰성을 잃은 지 오래됐습니다. 내던 시청료도 계속 주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습니다. 어용방송, 친북방송, 문비어천거나 주구장창 불러대는 방송을 문을 닫는 게 국민의 바람입니다. 좌파 정권을 비호하고 실정을 눈가림하고 무능한 독재자를 개인 숭배, 우상화하는 늘공과 어용 KBS 어디 평양 연수라도 다녀오셨는지 확인 한번 해보고 싶군요. 계속 달림 방송이나 하려면 운영비는 달님에게 받기를 바라고요. 늘공님들 계속 우주미남 기쁨 전화 하시려면 최저시급 지키셔서 우주미남에게 월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충실하게 납세 의무를 다하는 국민들을 상처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아도 지금 국민들은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국민의 손발이 되어야 할 공무원과 국민에게 위로를 줘야 할 공영방송이 어쩌다 이런 지경이 되었는지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렇게 웃을 일도 없는 대한민국에서 1년은 또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어느덧 설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자 나름의 방법으로 가족들과 슬기롭게 즐겁고 행복한 설 연휴 되시기를 바라고 연휴 동안 에너지 가득 충전해서 다시 일선의 투쟁의 현장에서 우리 힘차게 싸우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시기를 또한 바랍니다. 1년 동안 수고해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머리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춘년 새해 설날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국 사회가 지난 4년 동안 이어오면서 사실과 거짓의 기준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과 거짓의 기준을 마음대로 정하고 또 사실로 밝혀질 얘기들 몇 시간 뒤, 하루 뒤, 몇 달 뒤에다 밝혀질 사실들을 아무런 죄의식 없이 그냥 내뱉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우리 미래 세대들이 대한민국 사회를 어떻게 지켜갈 것인지가 조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와중에 4.7 보궐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통자유우파의 중심으로서 진실과 정의를 지켜내는 우리 공화당이 정작 중심으로서 이제 힘을 써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흩어져 있는 보수 세력들, 선거를 통해서 직전에 나타나는 야합과 원칙을 버리고 움직이는 이 보수 세력들, 이 세력들의 중심이 되어야 할 우리 공화당입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4.7 보궐선거에서 정통자유우파의 중심 세력으로서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당원 동지 여러분과 우리 공화당 국민 여러분과 함께 정통자유우파의 중심으로 더욱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 투쟁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조 원장님은 옛날 얘기만 한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옛날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역사 교육이 안 됐고 윤리 교육, 도덕 교육
그다음에 가치교육, 이념교육이 다 무너진 겁니다. 지금 종북 좌파는 계속 옛날 얘기하잖아요. 오늘도 우리 박태우 총장 얘기했지만은 조선노동당까지 끌어내가지고 서운하고 또 한강론인이 이승만 대통령 얘기하고 또 군사쿠데타니 하고 또 4.3 사태까지 뒤집고 여순 반란까지 또 뒤집고 또 삼천 교육대까지 뒤집고 다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야당이. 그런 의미에서 정말 이 올바른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에 원전 사태를 통해서 제가 다시 원전을 다시 이렇게 중요한 핵심 사항들을 점검하고 있는데 놀라운 거는요. 1961년 5.16 혁명을 하고 난 박정희 의장께서 한 달 후에 6월 30일경 프랑스 원전 기술자를 만납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혁명한 지 한 달 만에 프랑스 원전 기술자를 만나가지고 원전 협의를 하는 거예요. 왜? 미국하고 경쟁시키려고. 그래서 결국엔 63년도에 웨스팅하우스에 중소로를 도입을 하는데 야, 이거 보면서 정말 박정희 의장은 천재구나. 어떻게 혁명하는데 한 달 만에 원자력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미국과 프랑스를 경쟁시키고 결국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웨스팅하우스의 경수로를 가지고 63년도에 이제 원자력을 개발하는 걸 보고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1978년도에 고리 1호기 원자력을 준공을 하고 60만 킬로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2016년에 월성 1호기를 방문합니다. 월성 1호기. 놀라운 거는요. 78년도에 원자력, 고리 원자력에 있는 구호가 있습니다. 구호가. 모든 그 시설마다 구호가 있는데 그 구호가 뭐냐? 2번 점검, 1번 조작입니다. 근데 그게 박근혜 대통령이 월성 1호기에 방문했을 때 그 구호가 그대로 있어요. 2번 점검, 1번 조작. 야, 모든 원자력에는 이 구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4년 동안 변함없는 거죠.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2015년에 최초로 인류 역사상 최초로 대한민국이 중형 원자료를 수출합니다. 2기를. 그래서 원전을 지어주는 것은 선진국에서 많이 하지만 중형, 소형 원자료를 2기를 최초에 우리 한국이 사우디에 수출을 하는데 이 중형 원자료를 더 축소하면 소형 원자료가 되고 그 소형 원자료를 만약에 핵무기로 개발하면 핵폭탄이나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평화적으로 이용하면 뭐가 되냐면 핵 발전선을 만들고 항공모함을 만들고 핵 잠수함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놀라운 거는 이승만 박사가 그 원자력을 시작하면서 연설하는데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앞으로 이 원자력을 통해서 원자력 전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토믹 머신, 즉 원자 기계도 우리가 만들 것이다. 이미 항공모함 만들 것까지도 예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꿈이 우리의 국가와 안보를 위해서 그리고 해양 주권에서 핵 잠수함을 만드는 것이 그분의 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중형 원자료를 수출하는 기술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의 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되고 저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고 평화 통일이 이루게 되면 이런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적 비전이고 우리 역사의 이 흐름입니다. 근데 이거를 완전히 뒤집는 게 탈원전으로 문재인 정권이고 뒤집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북한에게 원전을 지원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북한이 핵 잠수함을 만들고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제공하는 정말 이 핵 역사는 너무너무 중요한 역사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 똑똑한 청년들이 이번 기회에 깨닫고 문재인 반대로만 하면 모든 걸 성공한다. 결국 문재인 반대로 한 게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결국 이거를 박근혜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역사와 비전과 모든 것을 되살리는 것은 우리 공화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모든 정책을 이어가서 이걸 정책화할 우리 조원진 당대표님과 우리 공화당 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당원들이 계속 확신과 자부심과 자신감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이 이제 설날 맞는 월요일 최고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과 당원 동지분들께 당 대표로서 간단하게 설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는 설날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국 폐렴의 전대문문 이문의 사태에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드십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침탈되고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가 붉은 역사로 뒤바뀌는 암흑의 시대, 거짓이 진실되고 우리가 정의로 흉갑하여 불의가 권력을 잡고 지배하는 불의의 시대, 얼마나 걱정되고 분노하십니까? 그래도 동해의 밝은 해는 설날 아침에 더욱더 밝게 우리들에게 비출 겁니다. 그것은 아직 우리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그 희망은 우리 국민들이 거짓과 불의에 맞서서 싸울 때 희망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올 새해 한 해도 희망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우리가 대한민국다운 대한민국,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가정과 가족분들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그 정치 보복의 끝이 악랄합니다. 설날 연휴 이틀을 놔놓고 내일 박근혜 대통령을 다시 서울구치소로 보낸다는 정말 패륜적 행위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혜택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한 번도 본인의 신변의 얘기를 한 적이 없어서요. 그래도 상식에 맞는 짓들을 하라는 겁니다. 설날 그것도 70세 생일을 맞았지 일주일밖에 안 되는 분, 매일 밤 고통스럽게 힘들어하는 분을 설날 이틀 놔놓고 서울구치소로 다시 감옥으로 보내는 그들의 행태를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머리에, 기억에 단단히 기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재보궐선거가 4월 7일 재보궐선거가 있고 우리 당에서는 후보 추천위원회가 매주 후보에 대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전 최고위원회의에서 2월 18일 후보 등록 한 달 전에 우리 공화당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조직, 홍보, 정책 공약, 자금, 자원봉사 이런 구체적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하겠습니다.
3월 8일 날 선거 한 달 전에 후보 선정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후보 선정에 좀 더 후보 추천위원회에서는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18일과 3월 19일 이틀간 후보 등록일입니다. 후보 등록 전과 후보 등록 후에 선거 관련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사항들을 오늘 비공개 회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3월 25일 날 선거 운동이 개시되고 4월 7일 날 선거가 치러집니다. 특히 서울시장 선거 부분에 대해서 당의 전력을 다해서 조직화와 홍보 그리고 투쟁과 병행하는 선거 활동을 할까 합니다. 지난 주일날 사무총장 실국장 회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방안들이나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이번 서울시장 선거 준비에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명대가 81개 팀이 실질적으로 서명 활동을 했고 전체적으로 119일간 서명 활동을 한 겁니다. 한 팀이 며칠씩 혹은 한 팀이 이틀에서 며칠씩 한 팀도 있고 전국에 119일 동안 서명 활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자연스럽게 국민들은 우리 공화당의 가치를 아신 거예요. 저 당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정당이다. 용기를 가지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과 당당하게 싸우는 용기 있는 아스팔트 투쟁 정당이다. 거기에 기초에는 출발점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 거짓 탄핵, 즉각적인 무죄 석방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지금까지 4번의 겨울, 5번 겨울 동안 이렇게 처절하게 투쟁을 하고 있는 올바른 정의로운 정당이다 라는 것이 우리 공화당을 보는 국민들의 시선입니다. 물론 야권 대통합 부분에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많습니다만 우리 공화당은 야권 단일 후보를 주장했고 그 상황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가는 길은 보수의 분열이 아닙니다. 보수도 썩어 빠진 보수가 있었고 반체제, 반대한민국, 반진실, 반정의의 보수들도 있었습니다. 썩어 빠진 기독권들도 있었어요. 우리는 그들과 타협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들과 타협을 하면은 우리 공화당 가치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바깥의 애국 특히 우리 애국분들이 고생하시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감사하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가 무엇을 또 우리 지도부에 있는 사람이 욕심이 있어서 투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진실을 얘기하지 않고 정의를 얘기하지 않고 법치가 사망하고 공정이 무너지고 평등이 버려지는데도 불종하는 모습들을 보고 우리 공화당은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은 그 길을 가지 않겠다고 국민들께 얘기하고 그 약속은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벌써 4년 차에 들어가 있고
오늘도 서명대 상황들을 보시듯이 16,000명 정도가 박근혜 대통령의 서명을, 무죄 석방 서명을 해주신 겁니다. 무서운 국민들의 여론이 있는 겁니다. 대깨문들 그들만 생각하는 그런 여론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여론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라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은 매주 이 서명과 함께 입당 현황도 발표를 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입당하신 분이 3,509분 됩니다. 3,509명. 그 중에 일반 당원이 3,025분이고 책임 당원이 484분입니다. 이것이 이제 무죄, 적극적인 무죄 석방이 3만이 갈 겁니다. 당원 입당도 주일 한 주에 10,000명 정도가 가는 상황이 올 겁니다. 우리가 힘들어하지만은 전국에 있는 많은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들은 우리 공화당의 길이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버려야 할 것은 버립시다. 그런데 우리 공화당이 지켜야 할 가치, 이 불굴의 의지, 용기, 애국심, 내당심, 이런 부분은 소중하게 가지고 갑시다. 아무튼 우리 우파 국민들께서 걱정스러운 눈으로 지켜봤던 우리 공화당이 이렇게 멋있게 당당하게 싸우고 확장성과 선명성을 다 같이 가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들이 각자의 역할이 다 다르죠. 당대표는 당대표대로, 당의 지도부는 지도부대로, 당의 당 사무처는 사무처대로, 지도당 위원장, 또 우리 일반 당원까지 한 분 한 분의 역할이 다 다릅니다. 이번 설날 전에 이 전단지가 만들어지는데 3.1절까지 약 한 100만 장 정도를 만들겠습니다. 서명대뿐만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동지들 100장씩 저부터 100장씩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뭐 지인들을 만나든 가족을 만나든 또 많은 분들하고 만나게 되면은 이 전단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앞장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깨끗한 대통령 박근혜 이렇게 돼 있고 70세 3년 10개월 옥중투쟁 악랄한 정치복.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에서의 거짓, 중요한 거짓 4가지. 대기업의 미르 재단 출연금 강요했다 거짓말, 삼성의 묵시적 청탁 거짓말,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거짓말, 세월호 7시간 오역 거짓말. 이 중요한 거짓을 얘기했고, 바로 뒷장에는 범죄 정권의 총책임자 문재인 조기 퇴진 3.1절 총력투쟁 이 제목으로 나갑니다. 반대한민국 사회주의로 가려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4대 업무, 대한민국 원전 탈원전하고 북한의 원전 건설, 한미연합훈련 중단하고 중국 공산당 찬양, 한미동맹 무력화, 대북전단 금지법, 언론재발법, 공수처 독재학법, 사회주의로 가는 반자유시장 정책, 이러한 국민들이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을 100만 장 만들겠습니다. 이게 빨리 설 전에
만들어서 오늘 아마 이제 들어간 내일 정도 각 시도당으로 혹은 중앙당에 개인적으로 돌리겠다는 분, 각 시도당에 가시면은 전단지가 비치하고 있도록 또 꼭 필요하신 분 있으면 중앙당 연락 주시면은 우리 1당은 100장 돌리기 운동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책임당원이 5만 가까이 가는데요. 5만 명이 100장 돌리면 500만 장입니다. 우리 당원 전체가 100장씩 돌리면 숫자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 우리 공화당만이 할 수 있는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하는 우리 100여 곳의 홍보관 또 홍보 가드 차량 등등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3월 1일) 날 집회 관련해서 아무튼 K방역에 위배되지 않는 방법으로 200곳 서울 집회를 할 예정입니다. 10명 미만으로 풀리면은 9명으로, 안 풀리면 9명으로, 풀리면은 25군데의 집회를 중심으로 200군데의 기자회견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1일 날 우리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서 우리 선배님들이 102년 전에 독립운동을 했던 날입니다. 지금은 자유가 무너진 암흑의 시대에 우리는 자유를 지키기 위한 체제수호 독립운동을 해야 됩니다. 3월 1일 날 태극기 다실 때 여러분 주변에다가 얘기하십시오. 바깥에 코로나 때문에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악랄하게 정치 보복하고 나라를 다 망치고 있는데도 어디 하소연할 데 없다 이러시는 분들 3월 1일 날 태극기에다가 까만 리본, 태극기 깃봉 밑에 태극기 위에 상단에다가 까만 리본 하나 다시면 됩니다. 태극기 거실 때 까만 리본으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국민들이 저항하고 있다. 국민이 무섭은 것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우리 자유국가 국민들 모두가 태극기 3월 1일 태극기 꼭 다시고 그 위에다가 까만 리본 하나씩을 달아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폭주의 붉은 열차를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문재인을 끌어내려야지 대한민국이 살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이 좀 더 잘 사는 나라 이런 게 아니고요. 이제 대한민국이 살아야 되겠어요. 대한민국 국민이 살아야 됩니다. 설날 명절, 추석 명절 대목이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대목은 고사하고 자영업자들 최소한도로 12시까지 식당 기본적인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 풀어주셔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5인 가족이나 그 다음에 단체가 식사를 할 때는 식당 거리 두기를 중점으로 하고 같은 식당에 가더라도 띄워서 앉으면 되잖아요. 말도 안 되는 탁상공론으로 자영업자를 죽이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K방역은 국민 탄압 방역이에요. 국민 자유 억압 방역입니다. 이렇게 방역을 국민을 자유를 옥죄고 기본적인 마지막 남아있는 시장 경제를 무너뜨리는 방역은 전 세계에 없습니다. 자기들이 방역 잘했다는 것을 하면은 코로나로 돌아가시는 분보다 개인적인 자영업이 무너져서
집단 자살하는 분들이 더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제발 설날 말도 안 되는 직계가족도 5인이 못 모이게 하는 이런 나라는 없어요. 이제 국민들께서 K방역의 실체를 아셔야 됩니다.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하고 광주 가가지고 사람들 북적 환영하는 건 그냥 털고 박근혜 대통령 70세 생신날 꽃다발 꽃 하나 한 송이 바치겠다는 사람은 통제하는 이 나라가 아닌 거예요. K 방역의 실체는 국민 자유를 억압하는 방역, 국민의 사생활을 간섭하는 방역, 힘들어하는 자영업자 소상인공인들을 죽이는 방역입니다. 자영업자나 소상인공인들이 한번 무너지면은 다시 회생하기가 아무리 특단의 조치를 해도 어려운 겁니다. 유명인들이 거기에 저항하는 목소리를 냈다고 대깨문들이 집단적으로 린치하는 말로 린치하는 이 나라는 정의의 나라가 아닌 겁니다. 우리 공화당이 왜 이렇게 처절하게 투쟁하고 우리한테 날아오는 많은 탄압과 압박을 이기면서도 견디면서도 싸우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체제 역사 싸움도 힘들지만은 이제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자유를 억압하는 나라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전 세계의 대한민국 같이 이렇게 자유 억압하는 나라 없습니다. 자영업자가 소상공인이 이렇게 죽는데도 이렇게 저항하지 않는 나라도 없는 거예요. 저항을 하셔야 된다고요. 설명절 잘 쉬시고 3월 1일 저항의 불꽃이 전국 방방곡곡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유튜브 방송에 봉사해 주시는 많은 대표님들도 설 명절 잘 쉬시고요. 함께 해주기 바랍니다. 설날 때 자율적으로 잘 하시겠지만은 연휴 기간에 서명대 하기가 좀 많이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9일, 10일, 11일 설날 전날까지 서명대 활동들을 좀 당겨서 지금 기항들이 있고 많은 분들이 아마 지역에 계실 겁니다. 당겨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비공개로 하겠습니다.